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의 나 누구는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가, 그 후보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후보 스스로가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남구 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울산 남구갑 민주당 후보 1번 전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가 1번. 네. 민주당이니까. 네. 험지지만 1번. 험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선임... 생활지입니다. 제가 생활을 하고 난 생활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5분간 네.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카운트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영입이 됐어요. 네. 7호 네. 변호사신데 네. 전은수 변호사의 어떤 점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네. 우선 영입 인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네. 제가 아마 그 울산에서 2살 때부터 나고 자랐는데 초등학교 교사도 5년 하고 네. 그리고 또 변호사의 길로도 이제 막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 계속 지역에서 이 울산 지역에서만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뭐 얘기도 같이 나누었지만 좀 우리 시민사회 단체 분들과 그 일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정치적인 길로 들어서는 주위 분들의 좀 권유가 많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인재로 추천을 해주신 것에 이제 저희 그 중앙에서도 이 울산에서 사실 울산에서는 지역 전국에서 영입 인재가 영입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략 공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략 공천은 이겨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기게 만드는 곳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울산은 아직까지는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험지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한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제가 청년을 내세우진 않지만 청년이고 여성을 내세우지 않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나름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신 거예요. 아니요. 똑똑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 네. 점수내야 돼? 네. 근데 지금 청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굉장히 젊으신데 젊은 분 치고는 남다른 서사가 있어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5년 하시고 뜻한 바 있어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생활 벌써 10년 차고 이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이제 아무리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다 하더라도 나 정치하기 싫어하면 안 가는 텐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단 말이죠.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럴 텐데. 교사를 할 때도 제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전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컸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더 지쳐 보이던데 예전에도 아이들은 항상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지쳐 있었는데 제 교실에서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제가 데리고 나가서 저희 집에도 데려오고 김밥도 싸먹이고 뭐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1년 안에 이 영향력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행복해 하기가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1년이 지나버리면 또 다시 사회로 나가버리고 또 가정의 영향력을 따로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고민 아래 제 개인적으로도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늦게 오면서 업무 영역에 있어서 아래 위로 한계가 없는
아래 위로 좌우로 한계가 없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가서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 큰 교실을 한번 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라 1년 다니잖아요. 네. 아, 그게 너무 짧았구나. 네,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인으로 잘 나갔어요.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엄청난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들과 일을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많다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입법 공약 1호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의대 환원 네네. 문제라든지 그게 이제 부속병원 제도와 협력병원 제도라든지 그 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정치가 되게 필요하고 누구나 정치의 길을 걷고 저 역시 변호사로서도 정치 활동을 했었지만 좀 출마를 해서 그 입법기관이 되어보겠다.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오신 PPT를 활용해서 전은수 변호사 네. 본인을 네. 효과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교체 지역혁신 새희망 전은수입니다. 울산 현 집권당의 텃밭이라고 보이는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울산 남구 갑에 저는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정치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저희 지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7호 새희망 전은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울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석유화학공단에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왔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석유화학공단 노조원으로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을 해주시면서 회사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울산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울산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고 거주지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태화초 학성여중 우신고 나온 후에 공주교육대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해서 대전에서 2년, 울산 삼신초등학교에서 3년을 일했는데 제 교실에서는 항상 행복한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일이나 이제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서점에도 데리고 가고 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저희 집에도 데려가서 저희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도 먹이고 이렇게 정말 행복한 교실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졸업식 날 학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울고 펑펑 울었던 그런 졸업식 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던 제가 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이들은 떠나고 아이들은 또 다시 힘든 사회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에 교실의 울타리를 좀 크게 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춘기가 늦게 와서 사춘기가 늦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 영역에 한계가 없는 변호사의 길을 택하면서 또 저의 또 새로운 행보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입인재 7호로서 국가균형 발전의 개척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사실 그 이름이 매우 거대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초등교사도 하였고 그리고 변호사도 계속하면서 시민사회 단체와의 활동 속에서 이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또 요구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일자리 밭이 이렇게 좋은 울산에서 왜 이렇게 울산이 소멸되고 있는가? 울산조차 소멸된다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가균형 발전의 개척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이것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울산도 인구 순유출률이 3년 연속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밭은 충분한데 주거나 의료나 그리고 문화, 교육 너무너무 부족하고 열악한 곳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입법 1호 공약으로 지난 3월에 지방의대의 완전한 환원을 위해서 협력병원을 통한 재벌병원 특혜를 없애는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해결책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가 격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격차 해소가 문제인데 우선 소득 격차, 소득 차이가 너무 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이 격차의 문제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격차, 거의 뭐 사교육비로 점철되는 그런 부분들의 교육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프라가 몰려있는 서울로 몰려가면서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 해소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 지역에서 교육과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 당대표였던 분이 그 서울 김포 편입을 외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다시 그 국힘의 비대위원장은 서울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말, 이거는 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놓겠다. 그리고 이 전력 부분은 이 동해안에서 이끌어내겠다. 저희 지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지방 시대를 말하고 있어서 이건 말로만 지방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수도권과 서울, 수도권의 기능을 정말 다 담을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것을 만든다면 울산이나 부산, 광주 이런 광역 도시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다시 되살리고 조금 더 세워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지선에서 울산에서는 이게 울산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울산은 충분히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울산이 중심이고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형 국토균형 발전 해법으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같은 아주 큰 메가시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는 첫째 일자리, 둘째 교육, 그리고 셋째 의료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요 거점에서 산업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서 그 부분을 이끌어갈 머리, 교육 부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산업과 연계되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특히나 저희 울산은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광역시에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 청년들이 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의료 정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겹쳐서 지역 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료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은 각
지역에서 지방을 위해서 인가받은 지역 사립대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 사립대에서 지역을 위해서 인가받았으면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지역 의대에서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협력병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두 다 서울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는 지역 의대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전하게 환원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속 병원과 그 협력 병원에서 부속 병원에는 투자 수익이 있으면 다시 이제 의대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력 병원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고리 부분을 손 봐서 지방으로 환원시키는 부분이 우리 지방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형 국토균형 발전 해법 전운수가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전운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군요. 네. 자, 여태까지 하고 싶은 것, 마음 먹은 것, 이 직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변호사 때까지. 네, 네. 네, 국회의원도 잘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아, 지역 분위기가 상대는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네, 네. 네. 그 상대가 갑자기 이제 또 비게 되었죠. 원래 그래. 예비 후보 5명이 뛰고 현역 포함 네네. 예비 후보가 5명이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민 추천제를 이 지역으로 정하게 되면서 좀 비어버린 상태이고 아마 내일 모레 정도 한번 후보가 확정된다라고 하는데 뭐 누구든 들어와 라고 누구든 들어와.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네. 그 현역이 그대로 뭐 저쪽 후보로 나온다면 이채익 삼선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컷오프 된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겁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해 주셔서 지역의 네.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오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들도 네. 있고 또는 구도가 저랑 아주 대비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예. 하지만 뭐 누가 되든 들어와. 네. 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보건복지. 보건복지. 네. 아, 그러니까 지역 현안도 그게 들어있죠. 네. 의료기관. 뭐. 네. 네네. 자, 대부분 총선은 네. 어느 정부가 지나가는 도중 중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고들 해요. 네. 요즘에 야당에서는 그걸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전운수 후보님도 법조인.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 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면? 네. 모든 것이 선택적이다. 네. 그 한마디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공정과 상식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네. 공정이라는 것이 100% 이루어지는 사회가 감히 있을까 이만은 그래도 너무너무나 심하다. 이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심하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국민들이 꼭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진보 진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것들에 희석되지 말고 그 중앙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오마이뉴스도 중앙 언론인데. 예, 네, 그 조중동.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어서 정권을 잡은 윤석열 네.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 선택적이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유를 많이 강조하던데요. 자유. 그 자유를 강조하면서 입을 틀어막으면 안 되죠. 자유. 네, 언론의 자유를. 네. 네. 말할 자유가 없는데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야, 네. 한마디로 정리하시네. 네. 네. 자유를 강조하면서 입 틀막한다. 네. 예. 자, 이제 살아계시거나 또는 돌아가셨거나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정말 따뜻하면서도
이성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균형 발전 이야기도 노 대통령님 때 처음 나왔는데 네네. 네,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에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 이제 막 네네. 시급한 과제라고 했는데 그때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더라면 지금의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그 노 대통령이 학습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시는데 누구나가 대단한 사람들이 정신이 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이 빠른 시대에. 그래서 그 학습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라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은수 후보님도 학습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울산 남구 갑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전은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마이TV가 기획한 22대 총선 프로젝트 나는 누구인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